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한이 이제 분단된 후 벌써 한 70년 이상을 이제 서로 따로따로 이제 서로 다른 정치 체제, 다른 이제 경제 체제, 생활이 다른 체제에 살다 보니까 5,000년 한 민족이지만은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남북한 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질화 현상이 이제 자꾸 심화되고 있는데 참 좋은 말이죠. 우리 한민족이 이제 같이 합쳐서 한 나라, 한 정부를 가지고 참 평화롭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자꾸 이제 이런 사상적, 이념적 대립 문제가 이제 우리 실제로 사는 우리가 삶의 조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만일에 가정해가지고요. 내년에 통일이 된다고 합시다. 정말 이 남북한의 우리 같은 국민들이 화합적으로 좀 한 정부 밑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검토하고 대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인권 문제라는 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생명에 관한 권, 사람이 자기 생명, 또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러는 그런 생명에 대한 존귀함, 이거는 사람인 이상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는 권리고요. 따라서 또한 이제 신체 자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못하게 한다든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냥 동물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이제 인간은 정신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것이 전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모갑이라든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게 그런 정신적 자유가 없으면은 사람이 진정한 이제 인간으로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물질 생활에 있어서 말이에요. 땅이든 집이든 자기가 노력해서 번 거를 자기가 자기 재산으로 인정을 받고 또 자기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게 참 남겨주고 또 그리고 또 고상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좋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줄 수 있는 그런 재산권, 이것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특히 이제 또 빠진 거는 자기가 부산에 살고 싶으면 부산에 살고 서울로 가고 서울로 사는데 너는 부산에서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부산에서 살아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열거한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는 너무 이제 지금 출발점부터 달라져 가지고 현재는 서로 정말 어떤 내년에 통일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마 그런 북한 체제에서 살고 싶은 선도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100명에 아마 북한 쪽에 살고 싶으면 아마 한 사람 나올까 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소위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남북 간에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휴전선이 뭐가 필요하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는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말해.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정말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정말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말이에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남북 간에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급격한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따르면은 변화가 만약 온다고 그러면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될 수 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이 여기 지금 주둔해 있지만은 우리나라 내정 문제를 갖다가 법률적으로 그러고 미군이 말해 어떤 뭐 참 우리나라에서 소요 사태가 나가지고 같은 국민끼리 어떤 충돌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간섭할 수가 없어요. 남이나 내정 간섭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저기를 본다면은 우리가 군대라는 건 국가를 이제 방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군대가 과연 남북한 간에 정말 서울에서 어떤 소요 사태가 났을 때 뭐 탱크라도 그냥 끄고 내려와가지고 진압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 우리가 경찰인 건 치안이나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질서 유지에서 이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뭐 집회한다 하더라도 말이요. 아, 민노총이나 좌익단체에서 그 하는 단체 어떤 그런 집회나 행동은 겉으로는 막아준다면서도 뒤로 뒷문 열어주는 식으로 그쪽은 또 내버려 두고 이런 뭐 우익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부에 대해서 규탄 대란된지 그러면 막 끝까지 그냥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돼도 우리 국민들은 그냥 당연한 거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만일에 그나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그런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인격적 성향이 그런 결기나 어떤 그 잔인한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우유부단한 것 뿐인데.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말이야. 아이,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형한테도 응? 뭐 이놈 저놈 뭐 거기 또 뭐 누구 뭐 이렇게 족한가 누구는 또 뭐 살인죄로 이렇게 그런 적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독한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그걸 못할 겁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처음에 이제 북한 정부를 수립할 때 김일성이 이제 인민민주공화국이다. 아주 참 듣기도 좋고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 뭐 비교해가지고 거기다 상당한 그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대로만 된다면은. 근데 그거 북한에서 법이라든지 어떤 그 저기는 하나의 그냥 거치장 그냥 하나의 남들한테 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지 실제로 법대로 안 되잖아요. 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장성택이죠. 그 이제 그 김정은의 이제 고모부인가? 그 자기 아버지의 이 고모 그 혈족돌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그 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가 죄가 있다 없다 재판하고 말이야. 재판에서 어떤 뭐 결정이 나오면은 사형이 되면은 사형을 시키고 오르는 게 이제 그게 법치주의가 기본되어 있는 나라에서 적인데 그 법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자기 그냥 이복형도 말이에요. 그냥 가서 사람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는 그냥 뭐 독살하고 납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 연예인 중에 옛날에 아무 이유 없이 납치돼가지고 가서 몇 년 고생하다 온 우리 배우도 있었고. 예.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납치돼가지고 억류돼가지고 지금도 이게 못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몇 년 전에 원비어라고 이제 미국 백인 청년이 말이에요. 못 모르고 북한에 이제 들어갔다가 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강제에 그냥 수용소 가지고 고문당하고 뭐 하다가 정신 착란 상태가 되니까 겨우 이제 그걸 아주 생색내는 식으로 이제 송환해 줬는데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나라 국민이 어떤 그냥 억압을 당하는지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말이에요. 힘으로 응징을 하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작년인가 벌써 한 1년이 넘었죠? 서해에서 어로 작업하던 그 감독관이 말이에요. 어떻게 발을 헛디든지 이렇게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표류돼가지고 이제 북한 영해로 갔는데 뻔히 사람이 참 우리 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빠져가지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면 건져주는 게 그게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코로나 핑계 대고 말이에요. 그냥 집중 사격해서 그냥 그 죽이고 거기에서 뭐 또 막 뭐 뭔가 휘발유인가 뭐 기름을 던져가지고 그런 막 그냥 화형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대통령이 사람이 한 번 북한에 대해서 말이에요. 유감 표시도 안 했다고요. 그냥 우물우물 그냥 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대통령이 그럼 헌법상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국가를 보위하는 거고 국민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잘 문제가 없도록 이게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건데 아니 그런 일을 안 하면 대통령 우리가 뭐 때문에 선거에서 뽑냐고요 도대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매년 그 유엔에서 이제 그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 나라별로 이제 뭐 어떤 그런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나라들이 인권 보고서를 채택해 가지고 아주 심하게 자국 국민이지만은 참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고 뭐 그런 나라에서 이제 그 경고 조치하고 뭐 이렇게 시정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지까지 그 유엔이 그게 국제기구지만 말이야 한 번도 인권 문제 가지고 북한에서 그 문제가 안 될 때가 없어요. 거의 매년에 그냥 한 번씩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민족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 유엔에서 이제 그런 지적사항이 오더라도 말이에요. 그 북한 입장에서 또 북한 편드느라고 말이에요. 이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말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뭐 우리 윤석열 후보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내년 선거는요.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되느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체제가 바뀌고 그러면은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돈 재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 국민 중에 예를 들어서 아유 나 10억 있어. 뭐 지금 뭐 내가 뭐 해도 그 돈 가지고 내 뭐 먹고 살 수 있어. 나 서울시대 뭐 빌딩 있어. 집세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 다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생활계획도 세우고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도 많은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어떻게든지 해서 고생해서 벌라고 이제 우리가 큰 본능이잖아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런. 그런데 그 체제가 만약에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돈을 갖다 10억 그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있는데 돈 그냥 전부 화폐계획해서 말이야 뺐고 건물 가지고 너 자본가야? 너 그동안에 많이 해먹었잖아. 내놔. 전부 이거 뺏어가지고 이제 뭐 국가에서 관리하든지 없는 사람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 살겠어요? 그런데도 왜 지금 우리나라 그 좌파들이 말해요. 정신 못 차려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도대체가 자기 나라 그 국민으로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애국심은 고사하고 말해요. 무슨 문제 있으면 북한 편들고, 북한을 그 아주 무슨 동경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제가, 참 그 걱정이 많이 되고, 이제 제가 정리하자면은 그 6.25 전쟁에 났을 때 이제 나이가 10살 때고 이제 국민학교 이제 4학년인가 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이지만은 그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체험을 했어요. 와가지고 인민재판하는 것도 어린 눈이지만 봤고. 그리고 그 왜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잖아요. 뭐 감자든 뭐 벼든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소위 그 인민위원회 그 간부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철 가지고 다 달아가지고 너 이게 조 한내에서 뭐 몇 개가 달렸으니까 뭐 몇 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공출해서 뺏어가고 아무것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남북한하고 만약에 그 이렇게 참 같이 해서 어떤 뭐 연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나라가 됐다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정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들 그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나라가 그 지역이 되는데도 그냥 무슨 무슨 일이 있겠냐. 막 총탈이 날라와도 설마 그게 날 맞겠냐. 다른 사람이 맞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다가는 잘못하면 나라가 이제 금방 얼마 전에 봤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만일에 이것들이 이제 민노총이는 이제 전교조 내세워가지고 말이에요. 아이 이제 종전도 됐고 평화협정도 됐는데 왜 외국 군대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되냐? 미군 내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소란 피우고 그래가 미군이 만약에 아이고 그럼 너들끼리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나간다고 해보자고요.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지켜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각자 총 들고 나가가지고 지키겠습니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대통령 이제 선거 때가 됐으니까 누가 되면 어떠냐, 그놈이 그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어떤 북한하고의 어떤 건 대치 관계에서 나라를 지혜롭게 정말 우리 국가를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특히 대외적으로는 적어도 세계의 모든 주류는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의 그런 선진 이 민주주의, 전부 이게 크게는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울타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국제 협력 해가면서 어떤 경제 발전도 하고 또 나라 안보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냥 무슨 이재명이나 무슨 이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 만약 대통령 됐다 그러면은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이야, 어디 비행기 타고 외국에 이민도 가겠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어디로 이 나라 버리고 그냥 딴 나라 도망갑니까? 그런 체제하에서 살 자신들 있어요, 정말? 자기들 자식들 전부 그런 상태에다 이렇게 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되풀이 말씀드린다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북한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비굴하게 뒤로 이렇게 정말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야, 당당하게 맞서서 이렇게 그런 싸울 수 있는 투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금 당장 몇 년 앞이 아니라 10년, 50년 뒤에도 이렇게 그 국가의 장래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 뽑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망하게 하는 첩경이다. 저는 그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나 아주 좀 가짜는 게 말이에요. 무슨 지금 국민들의 대부분은 말이에요. 누가 무슨 여론조사가 몇 프로가 됐느니 안 됐느니 그거 자기한테 무슨 누가 문의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근데 그냥 이게 조석변 일주일 뒤에 누가 앞섰다가 누가 뒤로 갔다. 이거 언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국민들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짜놓은 그런 프로그램대로 말이에요.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꼭 코로나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또 정치 문제 이제 선거 때 되니까 말이야. 누가 인기가 어쩌다 저쩌다.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이제 보고 하는 짓들인데, 정말 당신들 말이에요. 언론 노조라는 거 있잖아. 민주노총 산하에 말이야. 당신들 얼마나 정말 권세를 누리는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우리가 국민들과 같이 살려면은 정말 좀 언론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적어도 언론의 역할이 뭐예요? 국민들이 정말 뭘 잘 모르는 것도 이렇게 진실을 발견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통합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언론이 같이 그냥 말이야. 정권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게 분열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었다 하면서 자꾸 그런 싸우게 만들고, 경제가 지금 속으로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말이에요. 포퓰리즘이잖아요. 포퓰리즘. 자꾸 사탕 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기 영합주의를 이렇게 가고 이래가지고 정말 나라 끝까지 그냥 뿌리까지 썩는 거를 보기 싫다면은
제발 좀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 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또 문재인 대통령 부탁하고 싶은데 제발 좀 말이에요. 이 나라가 다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못 하더라도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의 그 전쟁인 게 정말 무력 충돌만 안 할지 말이야. 지금 세계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정말 지금 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게 편을 확실히 서야죠. 미국 편이면 미국 편, 빨갱이 편은 빨갱이 편 서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양쪽 다 어떻게 끌어안으려고 하다가는 정말 이게 악담이 아니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고요. 국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년 선거도 말이에요. 뭐 난 이쪽이 돼도 좋고 저쪽이 돼도 좋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니까 특히 그 젊은 사람들 6.25를 겪어본 줄 아는 사람들 말이야 그냥 그런 감성주의 빠져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짐을 지어야 될 때 이 나라가 정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치 문제 이런 데도 좀 발벗고 나서가지고 좀 방향을 잡는데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